가을 학기 개강과 함께 전국 1,500여 대학에서 나온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26,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중저소득층 가정 신생아들에게 $1,000의 저축 증서 지급을 추진합니다. 페덱 직원을 사칭해 사기를 저지른 뉴저지 패터슨 거주자 카를로스 로자리오 페민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어려운 한인들을 돕고 있는 21희망재단이 지난 4개월 동안 500여 명을 도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본선거의 우편 부재자 투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 제이커브 블래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기독교계 보수파 리더이자 리버티 대학 총장인 제리 폴웰 2세 목사가 섹스 스캔들에 휘말려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8월 26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을 학기 개강과 함께 전국 1,500여 대학에서 나온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26,000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0개 대학에서 6,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1,500여 대학에서 26,000여 명의 누적 환자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차 조사 때보다 무려 2만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8월 들어 남서부 일부 대학에서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기숙사가 문을 열면서 교수와 학생 사이에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적 환자가 500명 이상인 대학만 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각 대학별 환자 발생 수는 버밍햄 알래바마 대학교 972명, 채플 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835명,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727명, 알래바마 대학교 568명, 어번 대학교 557명,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 509명, 조지아 대학교 504명, 텍사스 A&M 대학교 500명 등입니다. 이같이 대학 캠퍼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자 각 대학들이 방역 지침을 어긴 학생들을 가차없이 징계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는 대규모 모임 관련 지침을 위반한 학생 228명에게 장점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달 중 기숙사를 개방한 뉴저지주의 몬클레어 주립대는 입주생 11명을 기숙사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가 주 전북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유세, 담배세 등 각종 세금을 인상해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총 324억 달러 규모의 2020-2021 회계년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총 10억 달러 규모의 증세와 함께 40억 달러 차입으로 56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메울 계획입니다. 예산안은 연소득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100만 장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8.97%에서 10.75%로 인상해 총 3억 9천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일 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추진됐던 담배세 인상은 이미 한 갑당 $2 70센트로 전국 10번째로 높은 뉴저지주의 담배세를 인근 뉴욕 커네티컷과 동일한 $4 35센트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를 통해 1억 4,3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총기, 탄약 관련 증세로 630만 달러를 늘리고 리무진, 요트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해 각각 1,300만 달러, 700만 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또 HMO, 건강보험 플랜에 대한 세금을 기존 3%에서 5%로 올리는 방침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축소됐던 뉴저지주의 대표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즈와 홈스테드 베네핏 프로그램은 다시 복원됩니다. 주정부 공립교 지원금은 87억 달러로 삭감 없이 지난 2019, 2020 회계년도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저소득층 가정, 신생 아들에게 $1,000의 저축 증서 지급을 추진합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 주정부 예산안에 신생아 저축증서 프로그램을 포함시켰습니다.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500% 이하인 뉴저지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2021년에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1,000짜리 저축증서를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저축증서는 수혜자가 18살이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돈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대학 학비로 쓸 수 있고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탤 수도 있다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머피 주지사는 2012년 뉴저지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7만 2천여 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정부 새 예산안에 7,2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만약 주정부 새 예산안에 포함된 신생아 저축증서 프로그램이 그대로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1년부터 시행되면 앞으로 매년 뉴저지에서는 신생아에게 저축증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뉴저지 주정부가 재정난으로 인해 주의회가 신생아 저축증서 프로그램 예산을 승인할지 여부입니다.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새 예산안은 9월 30일까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한 후 페덱스 직원을 사칭해 사기를 저지른 뉴저지 패티슨 거주자 칼로스 로자리오 펠맨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앤토니 무치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장에 따르면 칼로스 로자리오 펠맨은 타인의 신용카드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고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은 범인이 불법으로 수집한 신용카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스프린트 통신사의 아이폰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해당 집으로 배송시킨 후 배송 시간에 맞춰 페덱스 직원을 사칭하면서 집 앞에 핸드폰 패키지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스프린트 통신사가 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에 제보한 것입니다. 사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 측은 배달 예정 장소에 잠복 대기하다가 칼로스가 핸드폰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포착하여 즉시 현장 체포했습니다. We set up surveillance, and around 10:30 in the morning, the package was dropped off, and a person wearing a FedEx uniform approached the house, picked up the packages, and at that point he was apprehended. The person who picked up the package did not work for FedEx. This particular one stemming out of the Dominican Republic, where they have people in the States going around to different locations, picking up the packages, and then once they get the product, the phones, they ship them back to the Dominican Republic, and the person here in the United States is paid a fee. 남의 집 현관 앞에 배달된 소포들을 훔치는 일명 패키지 딥들이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함께 연루된 만큼 경찰 측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치오 경찰서장은 의심된 행동을 보이거나 우편물 도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So if you see something suspicious, if you're not expecting a package, call the police. We do have extra patrols out there looking for this type of activity.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21 희망재단이 지난 4개월 동안 500여 명을 도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 희망재단은
서류 미비 한인들을 돕기 위해 벌여온 캠페인을 통해 500여 명의 서류 미비 한인 및 홈리스를 지원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4월부터 자체 11만 달러의 시드 머니를 가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서류 미비 한인 돕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그동안 총 26만 3,700달러를 모았습니다. 시드머니 외에 자체 성금이 2만 3천 달러, 외부에서 기부받은 성금이 15만 3,700달러입니다. 모아진 기금으로 5개 한인 단체를 통해 70명의 서류 미비 한인들에게 각각 500달러를, 5곳의 홈리스 단체와 1곳의 한인 장애인 단체에 1만 4천 달러를, 서류 미비 한인 장학생 3명에게 1만 2천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또 서류 미비 한인들과 이들 단체를 통해 총 6천여 장의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많은 동포들이 이 어려움에도 한 16만 불 정도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26만 불을 한 가정당 500불씩 이렇게 도와드렸고 전체로 뭐 한 500가정 되는데 저희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돼서 이렇게 서류 미비 가정을 돕는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한인들만 서류 미비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소수민족 60-70개국의 서류 미비 가정들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한 4만 3천 가정 정도를 돕게 됐어요. 한편 20일 희망재단은 서류 미비 한인 돕기 캠페인과 관련된 활동 내역과 한인 언론 보도 후원자 명단, 캠페인 재정들을 담은 자체 재단 신문을 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이달 말까지 관련 내용을 한인사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 우편 투표 득표수 계산 지연 등 업무상 실책이 지적된 가운데 뉴욕주가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본선거의 우편 부재자 투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11월 본선거에서 실시되는 우편 투표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행정명령은 본선거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8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과 제출 등 투표와 관련된 마감 날짜 등 일정을 정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9월 20일까지 선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투표와 개표 등 업무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어떻게 갖추고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늦어도 48시간 내에는 모든 투표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최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선거를 약화시키기 위해 우체국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미 전국 주와 시 연합을 대표해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우체국 루이스 드조이 국장을 상대로 한 것으로 드조이 국장이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미 전역의 우편 시스템을 느리게 하는 정책을 되돌리지 않겠다고 증언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흑인 남성 제이컵 블랙에 대한 경찰의 과잉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 도중 총격으로 2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레이크 사건이 일어난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는 어제 심야에도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으며 시위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무장한 남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총격으로 최소 3명이 총격을 맞았으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는 블레이크가 하반신을 못 쓰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층 격화되며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위스콘신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커노샤에는 주방위군 250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3일 블레이크는 경찰에 여러 발 총탄에 맞아 쓰러졌고 당시 그가 쓰러진 차 안에 어린 아들 3명이 타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 전역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블레이크에 대한 경찰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 사태는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넘어 뉴욕, LA, 샌디에고,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기독교계 보수파 리더이자 리버티 총장인 제리 펄웰 2세 목사가 섹스 스캔들에 휘말려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스캔들이 터진 것은 지난 23일입니다. 이날 폴웰 2세 목사는 갑자기 성명을 통해 아내 베키가 한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 남성이 자신을 협박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그 남성의 협박으로 체중이 크게 줄어드는 등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탄 것처럼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폴웰 목사가 고발한 29세의 남성 지안카를로 그란다는 폴웰 목사의 폭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란다는 8년 전인 2012년 3월 마이애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중 폴웰 부부를 만난 것을 계기로 베키 폴웰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해 2018년까지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란다는 폴웰 목사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목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베키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며 그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들은 이번 스캔들은 기독교 신앙인인 폴웰 목사의 아내와 수십 년 연하 남성 간의 치정뿐만 아니라 폴웰 자신의 관음증 행태 등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압력에 이민서비스국이 예산 부족에 따라 오는 8월 31일로 예정했던 무급 휴직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민서비스국이 비용 절감을 통한 지출 삭감 조치와 함께 수수료 수입 증가로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서 해당 휴직 조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최근 차량 절도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들 차량 절도범들에게 가장 취약한 차량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차량으로 상당수 절도범들은 이런 차량에 접근해 손잡이를 움직여보고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황급히 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절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버겐 카운티 크라임 스타퍼스 웹사이트나 핫라인 844-466-6789를 통해 제보하면 $1,000 상금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실내 영업 재개 지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식당업주 구제 명목으로 총 $3,000만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 지원 예산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제공한 코로나19 지원금을 바탕으로 마련됩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면서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투자 계획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 가족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만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희망은 기다릴 줄 아는 자의 것입니다. 슬기롭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길은 다시 열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